안녕하세요. 삶의 솔루션을 주는 시간여행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성이 보는 나의 매력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매력의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영혼을 끌어당기는 매력입니다. 이 매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공감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죠. 두 번째는 감정을 자극하는 매력입니다. 이 매력은 은은하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매력입니다. 상대방에게 특정 감정을 느끼게 해줌으로 인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죠. 세 번째는 현실을 살아가는 매력입니다. 이 매력은 가치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의 매력입니다. 상대방과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를 계획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매력이죠. 네 번째는 경험 또는 성적으로 끌리는 매력입니다. 이 매력은 함께 무엇인가를 경험해 나가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모습의 매력입니다. 상대방과 어떤 경험을 함께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통해 쌓여가는 매력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네 가지 매력의 종류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알게 되실 거고, 궁극적으로 이 매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리딩 순서 먼저 보고 가시죠. 첫 번째 카드에서는 내가 가진 매력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먼저 볼 거고요. 두 번째 카드에서는 이성이 보는 나의 매력 포인트를 볼 거예요. 세 번째 카드에서는 내 매력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네 번째 카드에서는 내 매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섯 번째 카드에서는 내 매력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여섯 번째 카드에서는 총체적인 조언을 보고, 마지막 카드는 두 장을 뽑아 볼 건데 나와 어울리는 이성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오늘의 솔루션이 궁금하시죠? 그러면 카드 썼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시작합시다. 다 누르셨으면 이제 카드 섞어 볼게요.
자, 이제 카드를 골라주세요. 자, 그럼 1번님 리딩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내가 가진 매력의 종류는 입니다. 1번님의 매력은 네 가지 매력 분류 중에서 영혼을 끌어당기는 매력에 속합니다. 이 매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번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공감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죠. 1번님은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이라는 이미지의 매력을 갖고 있네요. 보통 사람들은 남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단편적인 지식만을 활용해서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지만 1번님은 그와는 반대로 내가 직접 경험한 후 선택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삶의 방식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1번님에게 강하게 끌릴 겁니다. 이런 매력은 그냥 중립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매력을 더 제대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는 반면에 내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명확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력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치관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1번님의 삶의 방식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을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갖게 된 이유는 세상에는 너무 많은 선택지나 의견들이 매우 많죠. 그래서 직접 찍어 먹어보기 전에는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1번님의 매력과는 별개로 이성이 1번님을 볼 때 어떤 매력 포인트를 보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카드는 이성이 보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입니다. 이성들이 1번님을 볼 때는 꽤 여유로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생각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 내 생각을 여유롭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람의 앞에 있는 땅은 뒷부분에 비해서 꽤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생각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헐렁한 옷을 입고 바캉스를 즐기는 여유로운 이 사람의 모습은 이성들이 1번님에게서도 여유로운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일을 빡세게 하거나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도 휴가를 가면 뭔가 마인드가 편안해지면서 중립적인 마인드로 변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딱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성들은 왜 1번님에게서 이런 이미지를 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소통을 할 때 받아들여주는 그런 느낌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꽤 다른 느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공감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걸 의미하죠. 반면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그냥 네 생각은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주는 편안함과는 조금 다른 받아들여주는 그런 여유로운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과연 내 매력이 이성들에게 잘 먹히고 있을지, 내 매력이 빛나고 있을지 볼까요? 세 번째 카드는 내 매력은 빛나고 있을까? 입니다. 1번님의 매력은 아직 반만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표현할 수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의 종류가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카드를 보면 1번님은 강한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카드를 보면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말을 100%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네요. 이 말은 공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표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1번님이 가진 매력의 종류는 소수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매력에 속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의 종류가 많을수록 1번님에게 공감하는 사람이 강하게 끌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성들에게 내 생각이나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를 많이 가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새를 보시면 세 장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고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한정적이고 주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다른 새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카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번님은 먼저 경험한 후 생각이나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든 배움이든 어떤 경험이든 간에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할 기회가 있으면 법을 어기는 것만 아니면 무조건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자신의 생각을 많이 표현하게 될 거고 점점 더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거다 이거죠.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1번님이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찾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내 매력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는 입니다. 1번님의 매력 포텐셜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는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은 터닝인, 내면 속으로죠. 이것처럼 행동으로 경험하는 것보다는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력 포텐셜이 열리는 걸 자꾸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정적인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 하나가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죠. 근데 옆에 이런 이상한 얼굴들이 뭐라 씨부리는데도 무시하고 자신만의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직은 주변에서 말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내면 속의 생각들을 하고 있으시지만 앞으로도 현실의 경험보다는 이런 내면 속의 생각에 집중하는 비율이 지속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어떤 문제냐? 지금은 남들의 말에 영향을 별로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곧 남들이 했던 여러 개소리들이 갑자기 확 기억이 나면서 멘탈이 흔들리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살다 보면 의미 없는 개소리인 거 알면서도 스트레스 받는 경우 많잖아요. 물론 1번님이 아무리 영향을 받고 힘들어 해도 겉으로는 별로 티가 안 날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카드에서 말한 방해 요소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알아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방해 요소의 근본 원인은 입니다. 1번님의 매력 포텐셜을 방해하는 요소의 근본 원인은 어이없게도 나이스한 관계 때문에 생겨납니다. 아니,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 거지. 왜 이게 방해 요소의 근원이 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키워드를 보세요. 친밀함 아닙니까? 1번님은 매력 키워서 연애나 결혼 뭐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성이랑 친구가 되면 연애는 누구랑 하고 결혼은 누구랑 하노? 아시겠지요?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은 색깔이 다른 두 개의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들이 서로 다른 색깔을 받아들이니까 중간에서 색이 합쳐져 가지고 또 다른 색을 만들었잖아요.
이 말은 상대방이랑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다면 서로 가치관이나 생각을 그냥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하지만 1번님이 원하는 매력은 친밀한 친구만 만드는 매력을 키우고 싶은 게 아니고 애인을 만드는 그런 매력을 키우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노? 아주 쉽다. 이 카드에 반대로 하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말 다 쌩까고 내 말만 해라. 그러란 말은 아닌 거 아시지요? 다음 카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6번째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나 자신의 매력 포텐셜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생각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표현해야 하네요.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카드부터 5번째 카드들에 있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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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숫자 부분에 집중해서 쭉 보시면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카드의 숫자 부분에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전부 다 파란색이죠. 이 색깔들도 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 빨간색은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카드들이고요. 반대로 이 파란색들은 남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카드들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매력은 이 첫 번째 카드처럼 내가 경험한 것들을 활용해서 내 색깔을 점점 강하게 표출하는 그런 매력이다. 반면에 내가 현실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들은 두 번째 카드부터 5번째 카드에 나온 것처럼 남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형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카드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들을 기억하시면서 조언 카드를 보세요. 키워드는 강렬함이고 이미지를 보면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언 카드에서는 나 자신의 생각을 더 강렬하게 표출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빨리 경험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나의 매력이 뭔지 또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 솔루션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매력을 가진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릴지 이 카드들에서 한번 볼까요? 7번째 카드는 나와 어울리는 이성의 겉과 속입니다. 1번님과 어울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는 겉모습은 도전정신이 강하면서도 좀 무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만 그 사람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면 매우 철학적이면서도 자기가 가진 지식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깊게 팔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카드는 남들이 보는 그 사람의 겉모습,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깊이 알아야만 보이는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 카드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카드죠. 무모한 도전 정신을 의미하는 바보 카드. 이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도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겉모습, 그런 첫인상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 카드를 보면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있죠. 이 그림은 혼자서 자신의 지식을 탐구해 나가는 학자를 그린 건데요. 이것처럼 그 사람도 자신의 지식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색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카드를 조합해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띨빵한 4차원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깊게 보면 천재라는 거죠. 이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혹시나 1번님 주변에 있는 이성 중에 4차원 같은 데다가 좀 띨빵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몇 번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하고 어떤 지식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식 같은 거 개나 줘버린 것 같은 진짜 띨빵한 사람이면 손절하시면 되고 보기보다 생각이 깊고 전문 지식도 좀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진지한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앞으로 자신의 매력을 잘 키우셔서 좋은 인연을 꼭 끌어당기시길 기도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2번님 리딩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내가 가진 매력의 종류는 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 처음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4가지 매력의 분류가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2번님은 이 4가지 중에 어떤 매력도 타고나질 않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이게 좋다. 왜 오히려 좋냐면 타고난 게 없다는 건 반대로 뭐든지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힘들게 노력으로 얻어낸 매력이 타고난 매력보다 더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타고난 매력이 없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타로 카드라는 거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 카드는 숫자로 치면 메이저 5번 카드인데요. 5번 카드 다음에는 6번 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6번 카드의 키워드가 뭐냐면 러버, 연인 카드거든요. 러버 카드는 사랑을 의미하는 카드 중에서 최고봉 아닙니까? 이 말은 지금은 타고난 매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고난을 매력 발전의 기간으로 잘 받아들이신다면 이 러버 카드에서 말하는 의미의 매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러버 카드가 왜 사랑을 의미하는 카드 중에서 최고봉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nothingness, 이 카드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진짜 사랑, 리얼 러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될까요? 운명적인 연인을 만났을 때? 노노, 절대 아닙니다. 바로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내가 지금 뭘 해온 거지? 뭘 위해 살아온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것들처럼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이 러버 카드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3가지의 얼굴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아끼는 마음, 친구에게서 느끼는 우정, 연인에게서 느끼는 사랑. 이 3가지 모두가 사랑의 또 다른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어둠을 밝혀주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이것, 3가지 얼굴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깊은 어둠을 밝혀주는 사랑을 경험한 후부터는 나 자신조차도 타인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의미함에서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죠. 아마도 이번님은 이 이야기처럼 매력을 찾기 위한 여정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잘 견뎌낸다면 그 누구보다도 만족스러운 사랑을 하게 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이성이 어떤 매력 포인트를 보게 되는지 볼까요? 두 번째 카드는 이성이 보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입니다. 이성들이 이번님을 볼 때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유로움에서 느껴지는 묘한 매력을 느끼는 것 같네요. 이런 묘한 여유로움을 풍기는 매력은 가만 놔두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에 잘만 키우면 어마무시한 매력이 됩니다. 왜 이도 저도 아니게 될 수 있나요? 그 이유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풍요 아닙니까? 이 그림에서도 보면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 위쪽에 보면 파란색 캣님이랑 노란색 캣님이랑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이건 긍정과 부정의 마인드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징은 연애운에서 나오면 하면 좋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성들이 이번님을 볼 때는 연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번님이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해도 남들이 이런 이미지로 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잘 살리면
절대로 휘둘리지 않고 내 매력을 마음껏 표출하는 그런 마성의 매력을 풍길 수도 있는 반면에 이걸 잘못 살리면 그냥 연애에 관심 없는 지나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성들은 왜 이번님에게서 이런 이미지를 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번님이 자기 할 일을 너무 알아서 잘하니까. 아니, 사람이라는 게 좀 빈틈이 있고 해야 비집고 들어갈 생각도 하고 그럴 텐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과연 내 매력이 이성들에게 잘 먹히고 있을지, 내 매력이 빛나고 있을지 볼까요? 세 번째 카드는 내 매력은 빛나고 있을까? 입니다. 이번님은 지금 본인의 매력을 빛나게 하기 위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시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막 치고 사람들이 으아 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앙에 보시면 사람의 실루엣이 딱 자세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사람의 내면 속에서 이렇게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실제 삶에서도 겉으로는 뭐라고 말할 만한 것도 아니라서 티는 잘 안 내는데 마음속으로는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조급한 생각이 막 들고 속이 디벼지고 천둥번개가 막 요동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번님도 자신의 매력에 대해서 남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면 속에서는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안절부절 천둥이 치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아까 두 번째 카드에서는 남들이 이번님을 볼 때 여유로워 보인다고 했는데 딱 본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 힘든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둥번개는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강하게 느꼈을 때 큰 변화를 위해서 고통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번님 스스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또 내 매력 포텐셜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만 알게 되면 그걸 해결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꽤 해결책도 간단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이번님이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찾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내 매력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는 입니다. 이번님의 매력 포텐셜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겁니다. 이 속도는 육체적 관계의 진도와 연관이 깊어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slowing down, 여유라고 써져 있고 무지갯빛을 띠는 거북이가 무지갯빛을 띠는 물에 천천히 들어가고 있죠. 이 거북이라는 동물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빨리 가는 건 아니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여유 있게 천천히 나아가는 동물이거든요. 이것처럼 이번님도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만의 페이스로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성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성관계 진도를 빨리 빼고 싶은 눈치를 줘도 여기 있는 이 거북이처럼 천천히 나의 페이스에 맞춰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그냥 성관계만 원하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진심으로 이번님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관계는 당연히 신중하게 하면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님은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하면서도 성관계 진도를 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거북이처럼 천천히 진도를 뺀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겠죠? 나도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너도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과정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카드에서 말한 방해 요소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알아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방해 요소의 근본 원인은 입니다. 2번님의 매력 포텐셜을 방해하는 요소의 근본 원인은 관계를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기 때문에 생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모가 엄청나게 수려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서 흘러가는 대로 이성을 만나면 절대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외모가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인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고 매력적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말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리액션하는 방법, 예의 범절 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엄청 신경을 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관계를 쌓아 나가려고 신경을 씁니다. 쉽게 말해서 관계를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게 아니라 관계의 흐름을 자기가 직접 만든다는 말이죠. 그냥 생각 없이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는구나 하고 볼 수도 있지만 이성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좋은 관계의 흐름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카드만 읽어봐도 이번님이 왜 지금처럼 관계를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를 좋아할지 싫어할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스타일로 바뀐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좀 더 적극적으로 흐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액션들을 취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다음 카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섯 번째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자신의 매력 포텐셜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그만해야 합니다.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이 그림만 딱 봐도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죠? 머리에는 굴뚝 같은 거에서 열기가 막 나고 얼굴 부분에는 톱니바퀴 같은 게 막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이 카드가 조언 카드로 나왔을 때의 의미는 궁금한 게 생겼을 때 혼자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물어보거나 해봐라 이겁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번호 물어보고 커피 한잔 할래? 물어보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관계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라 이 말입니다. 처음은 좀 까일 수도 있다는 마음에 후달릴 수도 있으나 몇 번 하다 보면 점점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하면서 매력적인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한테 말도 걸고 데이트 신청도 하고 이런 걸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코딱지만큼이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놔야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 제대로 매력을 어필해가지고 관계의 흐름을 만들어 나갈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내 매력에 대한 이야기와 어떤 문제를 고쳐 나가야 하는지 솔루션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매력을 가진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릴지 이 카드들에서 한번 볼까요? 일곱 번째 카드는 나와 어울리는 이성의 겉과 속입니다. 이번님과 어울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는 겉모습은 조용한 포스가 풍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면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카드는 남들이 보는 그 사람의 겉모습,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깊이 알아야만 보이는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 카드를 보면 키워드가 침묵이고 조용하게 달이 떠있는 밤을 그려놨잖아요. 이것처럼 그 사람도 조용한 이미지를 풍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용함이라는 게 그냥 조용한 게 아니고 다 알기 때문에 조용한 그런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대화에 별로 안 끼고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 카드를 보면 형체가 희미한 사람 하나가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죠? 이 그림은 물살의 흐름에 따라서 떠다니는 사람을 그린 건데요. 이것처럼 그 사람도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남들의 의견이나 시류를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카드 두 개를 조합해서 보면 이 사람은 아는 게 많이 있으면서도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잘 따라주는 사람이네요. 만약에 똑똑한데도 남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어보고 대화도 나눠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맞다면 웬만하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이상 이번님의 이야기를 잘 따라주고 데이트 신청도 잘 받아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른쪽 카드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잘 따라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앞으로 자신의 매력을 잘 키우셔서 좋은 연인을 꼭 끌어당기시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3번님 리딩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내가 가진 매력의 종류는 입니다. 3번님의 매력은 4가지 매력 분류 중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매력입니다. 이 매력은 가치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의 매력인데요. 상대방과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를 계획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매력이죠. 3번님은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네요. 누군가가 3번님에게 호감을 가진다면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 하는 모습에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3번님 자신은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건 여러 가지지만 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가 정신분열이죠. 그만큼 무서운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탑이 양쪽에 있고 그 중간에 사람 하나가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손끝과 발끝만 탑의 양 끝에 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건 좋지만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능력에 맞는 의욕을 가지면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뭔가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친해져 보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을 하곤 하는데 이게 다 자신의 능력 그 이상으로 의욕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리고 적당한 수준을 찾을 줄 알아야만 미래를 계획하고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3번님의 궁극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3번님의 매력과는 별개로 이성이 3번님을 볼 때 어떤 매력 포인트를 보게 되는지 볼까요? 두 번째 카드는 이성이 보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입니다. 이성들이 3번님을 볼 때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모습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도인처럼 보이는 할아버지가 하나 있죠.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 잡힌 시각을 갖게 되거든요. 현실에서 예를 들자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보통 사람은 왜 화를 내고 난리야 하면서 화내는 사람을 나쁘게 보지요. 반면에 중심 잡힌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선 그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궁금함을 느낍니다. 이것처럼 다른 이성들도
3번님에게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성들은 왜 3번님에게 이런 이미지를 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3번님을 보면 과거에 다사다난한 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3번님이 실제로 인간관계 경험이 많든 적든 간에 남들은 그런 이미지로 본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님은 남들이 3번님을 보는 이러한 시각 때문에 자신의 매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맥을 잘못 짚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매력을 키우고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과연 내 매력이 이성들에게 잘 먹히고 있을지, 내 매력이 빛나고 있을지 볼까요? 세 번째 카드는 내 매력은 빛나고 있을까? 입니다. 3번님의 매력은 이제 막 빛나려고 준비하는 단계네요. 아직은 작은 매력이지만 이 작은 불꽃이 커다란 산불이 되는 것처럼 약간의 조건만 맞춰진다면 큰 매력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이 매력의 불꽃이 너무 작아서 까딱 잘못하면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가 근원인데요. 쉽게 말해서 현재 3번님은 내 매력의 근원이 뭔지 호기심을 느끼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궁금한 거랑 호기심이랑은 미묘하면서도 크게 다릅니다. 그냥 궁금한 거는 말 그대로 이 궁금증을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는 그냥 궁금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특이한 걸 보면 이거 뭐지? 이런 궁금증 있잖아요. 며칠 지나면 이런 걸 궁금해 했는지도 까먹게 되는 그런 휘발성이 강한 속성을 가진 게 그냥 궁금증이죠. 반면에 호기심은 휘발성이 적고 계속 생각납니다. 그리고 뭔가 스스로 탐구하면서 해답을 찾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해답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처음 뒤집었을 때 이제 매력이 막 빛나기 시작했다고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매력의 빛이 미미하다. 그렇다면 왜 내 매력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된 걸까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좀 무미건조했기 때문입니다. 내 매력이 뭔지 잘 몰라도 생활하는데 딱히 문제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알면 좋지만 몰라도 문제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겠네요. 하지만 이제 연애운에 대해서 뭔가 발전을 하고 변화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매력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3번님이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찾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내 매력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는 입니다. 1번님의 매력 포텐셜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러버인데요. 이 카드는 연애운 한정 가장 좋은 카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카드가 방해 요소를 의미하는 순서에 나왔다는 거죠. 이 말은 이 카드에서 의미하는 요소들이 3번님의 매력을 개발시키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 카드는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연인만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의 우정 등등등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대부분의 따뜻한 품어주는 감정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랑의 감정이 3번님의 매력 포텐셜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3번님이 타고난 매력이 뭔지 말해주는 카드였죠? 이 첫 번째 카드에서는 3번님은 감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매력을 어필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보여주고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부분에서 최대 강점으로 살리는 게 효율적으로 매력을 어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서로 감정을 공유하거나 위로해주면서 호감을 쌓아나가고 그 결과로 연애를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3번님은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편이
효율적으로 매력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가진 생각, 사소한 계획이나 인생 계획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는 과정에서 이성과 서로 신뢰를 쌓아 나가고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면 그 결과로 연애를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더 잘 맞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카드에서 말한 방해 요소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알아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방해 요소의 근본 원인은 입니다. 3번님의 매력 포텐셜을 방해하는 근본 원인은 감성적인 수용성 때문입니다. 이 카드도 보면 네 번째 카드랑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수용성이라고 되어 있고 이 그림을 보시면 연꽃이 있는데 주변에 밝은 에너지를 막 퍼뜨리고 있죠. 이게 바로 3번님의 매력 포텐셜을 방해하는 요소의 원인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연꽃은 연못에 물을 정화하면서 산소를 불어넣어 주잖아요. 이것처럼 3번님이 가진 문제의 원인도 이 연꽃처럼 주변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게 대하는 그런 수용적인 태도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좋게 대해줘야지 나를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볼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다. 우리는 매력의 본질이 뭔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매력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딱 나한테 맞는 사람만 끌어들이는 게 좋을까요? 물론 어린 친구들이나 관계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인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삶을 살면 행복하겠지만 반대로 3번님처럼 비전이나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개나 소나 다 나를 좋아하면 귀찮다. 딱 나랑 잘 맞는 사람, 오랫동안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가는 사람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나와 관계를 맺고 싶도록 만드는 그런 타겟이 확실한 매력이 3번님에게는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매력을 갖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점에 집중하라 이거지요? 다음 카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섯 번째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자신의 매력 포텐셜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행동해야 하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타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보시면 여기 새끼손가락을 대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카드는 약속이나 계약, 사회생활 같은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을 대할 때 막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거나 그러지 말고 욕 들어먹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수준까지만 관계를 하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약이나 회의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랑 서로 요구사항이 맞지 않거나 조율이 잘 안 되면 빠르게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니즈가 잘 맞는 다른 파트너를 찾는 데 집중하잖아요. 이것처럼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나랑 생각이나 원하는 니즈가 맞지 않는 사람이랑은 굳이 관계를 잘 이어나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관계를 마무리하고 다른 사람을 찾는 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계약을 할 때도 서로의 니즈가 잘 맞으면 점점 더 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함께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잘 맞는 사람이 있다면 점점 더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진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나의 매력이 뭔지,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 솔루션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매력을 가진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릴지 이 카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일곱 번째 카드는 나와 어울리는 이성의 겉과 속입니다. 3번님과 어울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는 겉모습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남들과 나누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면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정리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카드는 남들이 보는 그 사람의 모습,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깊이 알아야만 보이는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 카드를 보면 키워드가 쉐어링, 나눈다는 뜻이죠. 뭘 나누냐면 물질적인 것보다는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 노하우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주변에 잘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런 첫인상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내면 카드를 보면 어떤 사람 하나가 이 액자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액자 속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반면에 액자 밖에는 흑백으로 되어 있죠. 이 말은 현실이 흑백처럼 구리더라도 그 속에서 이렇게 액자 속의 그림처럼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 삶에서 현실과 이상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이 카드 두 개를 조합해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나눌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고 깊게 알아보면 현실과 이상을 제대로 구분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혹시나 3번님 주변에 이런 사람이 보인다 싶으면 딱 잡아가지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를 만들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앞으로 자신의 매력을 잘 키우셔서 좋은 인연을 꼭 끌어당기시길 기도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4번님 리딩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내가 가진 매력의 종류는 입니다. 4번님의 매력은 네 가지 매력 분류 중에서 감정을 자극하는 매력에 속합니다. 이 매력은 은은하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매력인데요. 상대방에게 특정 감정을 느끼게 해줌으로 인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의 가슴에서 나오는 빛과 두뇌에서 나오는 빛이 연결되어 있죠. 이 말은 내 가슴이 원하는 것과 두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4번님은 두뇌와 가슴이 일체화된 이미지의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가슴이 원하는 것과 두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4번님은 가슴이 원하는 것과 두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체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상황에서든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는 매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특성만 잘 살린다면 매우 신뢰감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번님이 이러한 좋은 매력을 갖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게으름을 부리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좀 여유를 부리면서도 성과를 어느 정도 내기 위해서는 억지로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가슴과 두뇌가 일체화되었을 때 효율이 좋다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4번님의 매력과는 별개로 이성이 4번님을 볼 때 어떤 매력 포인트를 보게 되는지 볼까요? 두 번째 카드는 이성이 보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입니다. 이성들이 4번님을 볼 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이하거나 특별한 시각을 가진 것에 대한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는 뉴비전, 새로운 시각이라고 되어 있고 그림에서도 이 사람이 하늘을 보는 이런 신비로운 느낌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속의 사람이 하늘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거나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보잖아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4번님을 볼 때 이 키워드처럼 타인들과는 좀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왜 이성들은 4번님에게 이런 이미지를 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뭔가
고정관념을 깨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과연 내 매력이 이성들에게 잘 먹히고 있을지, 내 매력이 빛나고 있을지 볼까요? 세 번째 카드는 내 매력은 빛나고 있을까? 입니다. 4번님의 매력은 꽤 잘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4번님의 매력 속성은 생각의 방향성이나 추진력 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강함에 미처 따라오지 못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는 반역자라고 되어 있고 그림도 키워드처럼 매우 강해 보이는 리더처럼 보이는 남자가 횃불을 들고 나를 따르라! 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의 사람처럼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아까 제가 첫 번째 카드에서 말씀드렸던 가슴과 두뇌가 일체화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강한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서는 말을 할 때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을 하면서 대중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과 두뇌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님의 매력 또한 이러한 강한 이미지로 발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슴과 두뇌의 일체화로 만들어진 강한 이미지의 매력을 가진 사람은 남을 해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가슴으로 나쁜 일이 땡긴다고 하더라도 두뇌에서는 이게 나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가슴과 두뇌의 일체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뭔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내로남불 같은 상황은 웬만하면 생기지 않는 그런 좋은 리더십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추진력, 리더십과 같은 강한 이미지의 매력을 빛내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과거에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고 계획만 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시기로 운의 흐름이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카드에서는 4번님이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찾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내 매력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는 입니다. 4번님의 매력 포텐셜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는 많은 사람이 같이 좋아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미지를 보면 지구 위에 다양한 컬러의 사람들이 손에 손 잡고 함께 즐기고 있죠. 이것처럼 이 카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지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지만 방해 요소를 의미하는 위치에 나왔기 때문에 이 좋은 의미가 모두 방해 요소로 해석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4번님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모두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 포텐셜을 터뜨리는 데 방해가 된다. 그 이유는 세 번째 카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4번님의 매력은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데 쓸 에너지를 낭비해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카드에서 말한 방해 요소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알아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방해 요소의 근본 원인은 입니다. 4번님의 매력 포텐셜을 방해하는 요소의 근본 원인은 좋은 점 위주로 보려고 하는 시각 때문입니다. 아니, 좋은 점 위주로 보려고 하는 게 왜 안 좋은데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장점만 보려고 하는 게 좋지만 이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때도 있어요.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뭔가 큰 성취를 이룬 듯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인간 주제에 호랑이 등에 타가지고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마냥 좋아하고 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은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좋은 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몸을 보세요. 잘 보이는 부분은 화려한 컬러로 그려진 반면에 뒤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완전 까만색으로 그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드 덱에 어떤 다른 카드도 이런 방식으로 명암을 극명하게 그린 카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은 확대해서 생각하고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덜 한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노? 아주 쉽다. 좋은 점을 생각하는 거랑은 별개로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봐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들에서 위험성을 찾으려고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위험성을 발견하고 미리 문제를 차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 잘 맞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카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6번째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자신의 매력 포텐셜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혼자서 상상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하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는 창조성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꿈속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손짓을 하고 있네요. 이것처럼 4번님도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시간보다는 내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혼자 사색하고 이런저런 계획도 하고 하는 시기를 좀 더 가지시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수록 두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4번님의 색다른 시각과 첫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좋은 에너지가 합쳐져서 더 훌륭한 목표를 세우게 되거나 지금보다 더 큰 그라운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작은 그라운드에서는 기껏해야 말 안 듣는 후배들 이끄는 게 다죠? 좀 더 큰 그라운드인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그래도 책임감은 어느 정도 있는 사회인을 이끌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큰 그라운드로 넘어가서 내가 회사의 사장이 되면 어떨까요? 능력 있는 여러 파트너들과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것처럼 4번님의 매력은 더 큰 그라운드로 넘어갈수록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인간관계에 쏟는 에너지는 좀 줄이면서 혼자서 사색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늘리면 더 큰 그라운드로 넘어가서 더 큰 빛을 낼 수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의 매력이 뭔지,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 솔루션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매력을 가진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릴지 다음 카드에서 한번 볼까요? 7번째 카드는 나와 어울리는 이성의 겉과 속입니다. 4번님과 어울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는 겉모습은 일에 열중하고 스트레스를 참아가며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면 자기 개발에 매우 열성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카드는 남들이 보는 그 사람의 모습,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깊이 알아야만 보이는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 카드를 보면 뭔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죠? 이것처럼 손발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겉모습, 첫인상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 카드를 보면 키워드가 더 크리에이터, 창조자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의 몸속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죠. 이 말은 이 사람이 창조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열성적이라는 거죠. 이 카드 두 개를 조합해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일 중독자처럼 보일 정도로 일에 열중하지만 깊게 알아보면 자기 개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4번님 주변에 있는 이성 중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에 열성적인 사람이 있다면 깊게 대화를 나누고 좋은 관계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보세요. 분명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앞으로 자신의 매력을 잘 키우셔서 좋은 인연을 꼭 끌어당기시길 기도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